입니다. 저는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김종필 박사님께서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저는 이제 이 마이크를 조금만 가깝게 해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할까 합니다. 일단 그 노인복지법에 보여드리고 있듯이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노인의 질환 예방, 심신 건강 유지, 노인 생활 안정이 주 목적이 있고 그 노인의 인권 또는 뭐 자기 결정권은 법의 목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. 반면에 그 장애인 복지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이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제 노인과 장애인을 동일시할 수 없긴 합니다만 자기 결정권의 측면에서 보면 노인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 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법과 좀 비교할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김준표 박사님도 장애인 복지법을 또 예시적으로 들으셨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일단 노인복지법의 목적에 노인의 그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정의 규정에 보면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. 뭐 부양 의무자, 보호자 침해, 노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정작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규정에서는 65세 이상자를 노인으로 보고 또 어떤 규정에서는 또 60세 이상자를 또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자로 하고 50세 이상자를 준고령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정의 규정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노인의 그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. 노인의 권리 또는 인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노인 의료 시설에서의 이제 자기 결정권에 관한 그 결정권 보장이 이제 오늘의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노인 의료 시설의 대상 노인은 제가 여기 박스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치매나 중풍 등의 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는 분들입니다. 즉 인지 능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입소 대상에서도 보면 다 이제 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김준표 박사님이 그 입소 절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개선 방안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그 39페이지 그 19조 시행규칙 19조를 제가 박스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5항에 보면 해당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그 뭐 성년 후견인이나 뭐 다른 그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. 그 자료에는 17페이지에 그 개정안을 쓰셨어요.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한행법에 보면 이제 15조 7항과 5항에 의한 저 6항에요. 그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것은 제가 이제 40페이지 그 각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우에 입소 대상자의 부양 의무자가 입소 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라는 것은 본인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본인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제 부양 의무자가
대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. 그리고 이제 발제자분이 이제 예를 든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이용 절차를 보면 그 제가 40페이지 박스의 그 아래 하단에 그 표시했듯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이용하는 자, 즉 장애인이겠죠. 장애인과 그 친족, 그 밖에 관계 있는 그 장애인 시설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해서 그 신청자가 본인뿐 아니라 친족, 그 밖에 관계인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또 6항에 보면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이 이제 떨어져서 그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령이 에서 정하는 자가 그 각주 8에 있는 그 후견인이나 뭐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일촌의 직계혈족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밖에 제3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즉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그 좀 더 이제 폭넓게 그 계약 체결 당사자를 정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 노인복지법의 의료시설은 좀 다르다는 걸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장애인 의료시설은 이미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에 대한 치료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치료라기보다는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퇴소 절차도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올 수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은 집으로 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. 이미 치매가 걸리는 것이고 치매는 완치가 어렵다라고 하니까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김진부 박사님은 그 입소 규정에서 퇴소 시에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원할 경우 퇴소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퇴소라는 말은 없고 다른 시설로의 입소 조치라는 규정이 23조에 있습니다. 그 42조 박스에 있듯이 그 이유는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다른 시설로의 이제 그 입소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완치가 불가능하니까 집에서 다시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거주시설과 집으로 갈 수 없는 노인 의료시설은 다르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퇴소에 관한 것은 그 입소 조치 이 부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 그 입소 규정에가 아니라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본인이 다른 시설로 입소하는 걸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이런 제3자들이 입소 결정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입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내 의사를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. 물론 그 건강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미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걸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긴 합니다만 굳이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다른 곳으로의 입소 조치 때 본인이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 의사를 좀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퇴소 시에 이제 자기 결정권 보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그 노인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이미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라는 점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부양 의무자가 그 노인을 돌볼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소 거부를 한다든가 퇴소 의사 표시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노인을 돌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결정권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가 그 부양 의무자가 돌볼 수가 없다면 의사 또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노인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생애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겠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. 이상입니다.